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1월 말 조사 기준 경기도권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625만 8,774명으로 전월 대비 0.63%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원의 경우 1월 한 달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1%인 6,970명 증가했고 인천시는 0.85%, 화성시 1.15%, 용인 0.67%, 안산 0.66%, 부천 0.5%, 김포 0.94%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계획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 10일 발표한 다방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2월 서울시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5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비 2% 떨어진 수치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으며 주요 대학이 몰린 동대문구, 관악구가 각각 7%, 5%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용산구, 마포구는 각각 6%, 4%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을 향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은 꺾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수도권 지역에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분양권 전매의 차익이 커지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재테크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마침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우선 02-3153-2668번 1대1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1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바로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유익하게 꾸며주실 분은요. 예성필가의 이효종 부장님이십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장님과 좋은 부동산 찾기 전에 일단 부동산 시장 공부부터 해보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상전벽해, 말 그대로 엄청나게 바뀌게 될 지역이 바로 서울 동부권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 동부권 지역의 주요 개발지를 탐색해봅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전벽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지역이 내가 오래 살았었는데 이거 10년 만에 와봤더니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하는 지역 여러분들 다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상전벽해 이제 뭐 뽕나무밭이 뭐 푸른 바다가 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이제 이뤄질 만한 지역 바로 동부권이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그 지역에 과연 그럼 얼마만큼 변화가 있길래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유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부권을 왜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확신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부권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남과 강북의 소득 격차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이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상황이고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제 3기 시작을 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어떤 격차를 없애겠다라는 공약까지 내걸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은 집값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동남권의 강남 4구 그리고 동부권의 대표적인 3구가 있습니다.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입니다. 그 가격을 봤더니 강남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요. 우선은 뭐 서울 전체 시장, 심지어는 전국 전체의 어떤 주택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강남 4구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 않겠느냐 싶은데 접근성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뭐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 그대로 주택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에는 테헤란로를 비롯해서 테헤란로의 유수의 기업들,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모든 본사들이 다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강북 쪽에 옛날 한양 도성이라고 하죠. 그쪽 지역 빼고는 업무지구 활성화되어 있는 쪽이 약간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직주 근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베드타운으로만 전락을 해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변이 전부 다 주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랑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동부간선도로 양 천변으로 모든 주공 아파트 촌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개발을 새로 시작하거나 어떤 업무지구가 들어와서 이쪽에 뭐 기업을 세우고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됐죠. 재건축 아파트 이슈가 항상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연한이 30년 초, 많게는 이제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있지만 군소단지에 이제 불과한 경우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종합해 보니까 최근 1년 동안 강남이 2배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동부권이 어떤 기업의 투자가 이뤄진다든가 어떤 철도의 어떤 인프라가 더 잘 구축이 된다든가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눈길을 끌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만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면 이 배후 수요를 이용해서 충분히 어떤 메리트, 가격 상승의 메리트를 이끌어낼 만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상승 잠재력에 비해서 전혀 지금 강남은 뭐 물론이고 이 강변 쪽에 같은 강북이긴 하지만 뭐 광진구라든가 성동구, 용산구 좀 유명하죠. 많이 오르는 지역으로 그쪽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상당히 가격 격차가 많이 나오는 상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풍부하다라고 우선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대체 동부권에 뭐가 생기길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쪽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계획은 공표한 지는 벌써 몇 년이 지났고요. 인재 개발 계획이 스타트를 끄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지역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인터넷 이게 검색창에다가 이 동부권 개발 계획이라는 그 키워드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동부권 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어느 지점이 얼마만큼 지금 어떻게 공사가 되고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동부권 개발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딱 쳤더니 동부권 개발 속도 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광운역세권, 서울 아레나 그리고 이제 청량리 얘기도 나오고 역세권 개발 나오고 성수, 망우, 미아동 지역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동북 역세권을 쳤는데 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뭐 연신내 온수역 근처에도 전략 거점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또 뉴스까지 확인이 되는 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여러 지점에서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거점 간 지역 개발 계획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데는 항상 어디였죠? 네, 동남권이죠. 동남권의 아파트 똘똘한 한 채라는 그거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동부권에 어떤 호재거리가 있는지. 동부권에 지금 심지어는 뭐 청량리고 창동역이고 가보시면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남 4구에 매달려 있는 지금 실정이죠. 이제 뉴스를 보셨습니다. 저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부권, 뭐 노도강 중심으로 거기 아파트 안 오르잖아. 뭐 10년 갖고 있어도 별 메리트 없던데 거기는 그냥 뭐 전세살이 하기 좋은 지역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서라도 뉴스를 접해 보셨으니까 요새 뭐 말이 많죠. 뭐 가짜 뉴스 얘기도 많고요. 이제 뭐 어떤 뉴스를 할 때 뭐 투기 지역 조장을 위해서 뭐 어떤 언론사가 고의적으로 그쪽에 뭐 가격을 뭐 부풀려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가짜 뉴스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스를 접해 봤으면 확인을 먼저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확인은 어디서 하느냐? 이 정부에다 해야죠.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썼고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2030 지금은 2040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 동북권 개발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구이, 자양, 성수, 뚝섬, 왕십리는 이미 저희가 접근하기가 거의 강남 수준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미 뭐 오름폭은 눈으로 확인하셨고 체감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미아 기름 뉴타운이 먼저 생겼죠. 지금 생겨 있습니다. 청량리, 망우 같은 경우는 청량리는 지금 손대기 힘들어졌고요. 롯데건설하고 이제 GTX B 노선, C 노선이 같이 환승역으로 들어가는 그 거점이기 때문에 굉장한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쪽에 뭐 투자를 원하신다? 직접 임장해 보시면 가격 상승폭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년 말에 2018년 12월에 어떤 소형 18평형 아파트가 4억대에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 9억대가 됐습니다. 뭐 재건축 이슈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올랐겠죠. 자, 그러면 청량리도 이미 이제 손대기 힘들어진 상황이고 이게 다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이미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지역을 또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근데 이거를 눈으로 이게 확인하시지 않으시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다음 페이지에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거점을 잡아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냐? 서울시 자료이기 때문에 우선 확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교통망입니다. 동북권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내에서 대표적인 배드타운이에요. 신도시를 외곽으로 지어가지고 외곽에서 안쪽으로 업무지구까지 이용을 용이하게 하게끔 광역철도 노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통 대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에서도 강남이나 주요 업무지구까지 이동이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배드타운이고요. 강북입니다. 동북권이고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하자.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옥의 정체죠. 진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정도로 출퇴근 시간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선도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계획을 했고요. 심지어는 지하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게 대체 뭐 꿈 같은 얘기인데 뭐 되긴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확장 공사는 의정부를 비롯해서 그 북부 끝쪽부터 이뤄지고 있고요. 지하화 공사는 조만간에 개발 계획이 다시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KTX 동북부 쪽으로 연장 사업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SRT 수서역에서 삼성까지 연장을 하고 거기서 GTX C 노선을 따라서 의정부까지 KTX 그러니까 고속열차죠. 고속철도가 연장되는 방안도 확정이 된 겁니다. 잘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동북선, 면목선 등 소외된 강북 쪽, 외곽 쪽에 교통망이 부실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경전철을 이용해서 업무지구 최대한 근접한 곳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면목선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았고요. 동북선 같은 경우도 착공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부분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서울시 개발 계획과 그리고 어떤 기업의 투자까지 다 지금 유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청량리 왕십리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동북 1권의 발전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2014년, 2013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청량리역 GTX B C 노선이 환승하는 굉장히 큰 거점으로 발전을 할 예정이고요.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왕십리 뉴타운 비롯해가지고 여기도 분당선, 신분당선 연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면목선까지 연결이 되면은 무려 5개 노선이 환승을 하는 굉장히 큰 교통 호재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북권 이제 나머지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북권에 대규모 택지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드타운으로 전락을 했고 주변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서울 강남 쪽으로 혹은 구도심 쪽으로 혹은 여의도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 어려운 걸 우선 교통망을 확충을 시켜서 사람들 이동을 최대한 용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낡은 주공 아파트를 개발하겠다는 발표입니다. 택시 개발 지구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주공 아파트를 비롯해서 옛날 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모두 밀집이 돼 있는 지역이고요. 심지어는 상계에는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앞으로 택지를 더 늘리거나 낡은 이제 아파트 주거 공간을 좀 신식화해서 새로 짓겠다는 얘기
이 구역 단위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심지, 동북 이권의 또 중심지가 아까 전에 동북 1권, 청량리, 왕십리 두 군데를 거점으로 지금 육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동북 이권, 그보다 더 북쪽에 또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발표 나왔습니다. 어디냐? 자, 창동 상계 중심으로 미아도 중심이 돼 있고요. 여기 가운데 광운대 역세권,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텍스트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락지구 중심은 서울 의정부에서 동북부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좀 늘리겠다. 두 번째, 월계지구 중심입니다. 말 그대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맞물려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광운대역을 신설해서 GTX 신호선 이용할 수 있는 광역철도 우선은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이쪽에 업무지구 활성화 계획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삼양 사거리 중심으로 경전철 역세권을 구현을 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인구 수를 굉장히 늘리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주요 거점 세 군데를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만 봐서 아시겠어요? 청량리입니다. 청량리는 기업 이름을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롯데건설과 하나건설 지금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마크가 됐죠. 롯데건설에서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조감도대로 지금 실현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은 이제는 없죠. 이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청량리가 어떤 그 광역철도의 환승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예전에 그 안 좋았던 이미지를 벗어내고 쪽방촌도 다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지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거점을 먼저 마련을 해놓고 진행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운대입니다. 광운대역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낡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3, 40년 된 아파트가 주변에 밀집을 해 있고 하는 지역에 이런 또 GTX 신호선이 지나가는 거점을 만들고 그 안쪽에 업무지구를 새로 세우겠다. 그 주변에는 2,500세대 정도 되는 신주거단지 랜드마크를 또 만들어서 이쪽을 창업의 어떤 거점으로 키우겠다라는 발표 계획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는 어디냐? 창동입니다. 창동은 어떤 문화 육성, 어떤 컨텐츠 이런 쪽의 업무랑 그다음에 이 서울 아레나거든요. 공연장입니다. 지금 한류 열풍 많이 불고 있는데 이 공연장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지금 어떤 공연장 자체가 서울 강남 쪽이나 아니면 뭐 중구 쪽에다 몰려 있는데 이렇게 창동 쪽에도 신식 건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유입하게끔 하겠다. 콘서트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컨텐츠 사업을 주변 업무단지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고 그 주변에 아파트를 굉장히 쓸모 있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주거단지로 탈바꿈을 시킬 만한 계획이겠죠. 이렇게 세 군데 중점으로 우선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 조감도만 다 보여드렸는데 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완공이 돼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 청량리역입니다. 말씀드렸던 롯데건설 스카이 L65는 2023년 7월에 준공이 예정이고요. 그 해 안에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GTX B노선과 C노선이 환승역으로서의 역할을 청량리역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큰 호재거리죠. GTX A노선 하나, 연신내역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 동탄 쪽이 가격이 그래도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하는 이유가 그 광역철도 노선이 그 멀리기에서 업무지구까지 이동이 용이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두 개 노선이 환승을 하는 역이 청량리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추가로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면목선 경전철까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2022년, 2028년, 2027년 교통망이 개통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 안쪽까지는 어떻게든 주목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자, 광운대역입니다. 역세권 개발은 당장 내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잠잠하죠. 아무 움직임도 없고요. 올해까지는 어떤 정비, 나머지 이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2021년이 되면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 역세권 개발 계획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확인은 가능하시고요. GTX 신호선은 내년에 착공 똑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역사 개발과 노선을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2027년 똑같이 개통을 하죠. 2027년. 이게 GTX 신호선 사업 계획인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창동역 같은 경우는 창동 역사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동역도 GTX가 거쳐가는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동역 이미 공사 중에 있고요. 창동 아레나도 2023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GTX 신호선 마찬가지로 2027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인근에 어떤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강남에서 쥐어짠다. 그래서 풍선효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갈 길을 잃은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저렴하고 좀 투자 가능한 포인트를 찾아서 혹은 실거주가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쪽이 노도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굉장히 강남 쪽은 좀 하락세에 있는 반면에 오히려 노도광 쪽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동부권에 대해서 계속 개발 계획도 소개를 해드렸고 확인도 시켜드렸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지켜보면 좋겠느냐.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철도 인프라입니다. 모든 개발 계획은 철도로서 시작이 되고 어떤 교통 호재로서 이제 뭐 끝까지 가는 거겠죠. 서울시가 공표한 개발 계획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변에 배드타운이라고 제가 좀 낮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배드타운인 점이 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급격한 또 시세 상승이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이런 대단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 쪽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근에 굉장히 낡고 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유부지도 많고요. 혐오시설들이 있는 좀 어떻게 소외된 지역에 그런 쪽도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언제 이동을 할 건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재개발 진행에 따른 오름폭을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만큼 지금 올라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면은 자본이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얼만큼 오를 것이다. 지금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지역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진행이 현재로서 늦고 인지도가 부족한 지역에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투자가 바로 동부권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몰라보게 바뀌게 될 서울 동부권 지역의 개발 플랜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말 큰 교통 호재 재개발 이슈까지 있으니까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 이 지역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 체크 시간에 동부권 지역 선별을 오셨다고 합니다. 기호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부장님과 함께 주목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인데요. 1호선 광운대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3억 9천만 원에서 3억 9천5백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동부권 핵심 지역이면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노도강 지역 중에 노원구 월계동 가보겠습니다. 입지하고 개발 호재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지역 월계동입니다. 노원구인데요. 노원구가 왜 개발이 어떻게 제일 이슈가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서울 도심 쪽하고 노도강 중에 제일 가깝습니다. 입지적으로 가깝고요. 그다음에 전혀 개발이 돼 있지 않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 중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발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아이러니하게 이제 반어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초중고 대학 근린공원도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를 이용해서 업무지구까지 이동 편의하고, 그다음에 그 상위 뉴타운이 인접해서 생겼는데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광운대역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재건축 이슈가 있었던 대단지 아파트도 지금 입지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쪽에 무슨 호재가 있느냐? 첫 번째는 면목선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면목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계 지금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동북선 경전철도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2024년에 완공이 될 거고요. 월계역을 직접 경유를 하는데 월계역도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의 상승폭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7개의 환승역으로 상계에서 지금 현재 왕십리까지 가는 시간이 철도를 이용했을 때 46분에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 누차 말씀드린 계획입니다. 이 GTX 신호선 개발이 우선은 확정이 돼 있고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27년에 완공됩니다. 개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교통 호재가 생겼을 때, GTX 노선이 실제로 운영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개발 호재인지는 지하철역 하나랑은 비교가 안 된다라고 우선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GTX 노선이 들어와야 되니까 광운대역을 싹 갈아엎습니다.
민자 역사 부분과 그다음에 주거 상업시설 단지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 가운데는 그 주변 상업시설 및 주상복합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이제 허락을 받으면서 서울시에다가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무 단지가 들어올 걸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민자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용산역의 아이파크 몰 확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쇼핑, 문화, 여가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복합 시설로 거듭날 계획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주상복합 단지는 49층 랜드마크를 비롯해서 총 10개 동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랜드마크를 키우겠다는 확정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시고 한번 임장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민자 역사 부분 이게 쇼핑몰. 근데 심지어는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대 도로 정비 사업도 같이 계획이 돼 있을 거예요. 근처 부동산 돌아보시던 아니면 뭐 문의를 주시던 간에 어떤 개발 호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계동 예상 시세입니다. 지금 월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장위 쪽도 그렇고 석계역 쪽도 그렇고 투자 포인트를 잡을 만한 소형 주택부터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3억 9천만 원에서 3억 9천5백만 원인데 실투자금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 투자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이 투자처를 알아보시기 전에 꼭 입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주변 시세도 알아보시고 구조가 어떤지 그런 거는 이제 세입자 부분에서 갈릴 텐데 이 세입자들이 얼마만큼 가격 상승을 또 이끌 만한 이슈가 있는 지역인가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안전하고 좀 성공적인 투자 계획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바로 노원구 월계동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들여다봤고요. 많은 관심 가지시고 궁금지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이효정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효정 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성공 투자의 지름길 알려주실 이분 모셨어요.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만한 그런 투자 지역 살펴볼게요. 두 지역 어디일까요? 자, 오늘은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죠. 바로 강남구 논현동에 소형주택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동부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에는 바로 이제 강동구가 있는데, 강동구 안에서도 천호역 주변, 천호역 주변에 위치해 있는 소형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남 4구에 속하는 지역들 각각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강남구 논현동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분당선 함께 지나는 선정역 주변에서 오늘은 특별히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볼게요. 자,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소형 주택을 찾아주셨어요. 거기다가 9호선에 분당선까지 가깝다고 하니까 입지적 강점 대단해 보이는데 어떨까요? 네, 이곳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입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에서 선정릉역입니다. 바로 이제 9호선하고 분당선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선정릉역을 약 3분 이내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초역세권이죠. 3분 이내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 강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신논현역으로 가면은 어떠한 이제 상업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죠. 바로 강남대로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대감이 높은 개발 호재이죠. 바로 이제 GBC. 이러한 지역과 단 2정거장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이번 물건 바로 이제 논현동 블럭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 블럭인데, 이 블럭에는 상업시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주거시설입니다. 대부분 주거시설인데, 특히 이 안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일종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한 블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 이유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러한 이제 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조용한 지역도 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고급진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제 이쪽 블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그러한 이제 수유들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테헤란밸리와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테헤란밸리와도 굉장히 가까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들, 이러한 다양한 회사 직원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곳이 이렇게 이제 1, 2인 가구, 오늘 지금 만나보는 거는 대형 평수의 주택이 아니죠. 바로 이제 소형 평수죠. 소형 평수. 대형 평수가 아닌 소형 평수의 주택이기 때문에 과연 이곳에 들어서는 어떠한 이제 세입자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1, 2인 가구입니다. 싱글족들. 그런데 서울 안에서 특히 한국의 그러한 이제 그 주거 형태를 보게 되면은 1, 2인 가구의 주거 형태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러한 이제 통계 자료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 안에서도 1, 2인 가구가 굉장히 그 거주율이 높은 지역이 있겠죠. 바로 강남구이다라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물건에 맞춰서 이러한 수요들까지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실률이 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 가구가 몰려있는 지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저희 원룸 소형주택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곳 강남 상권을 모두 아우르면서도 조용하고 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입지적인 장점을 만나봤으니까 강남만의 개발 호재 만나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지 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GBC인데 지금 이곳은 이제 삼성동과 그리고 송파 종합운동장 이 일대를 대규모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국제 업무 복합지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그 사업의 어떠한 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GBC 건립 절차를 보면은 이곳이 이제 2014년도 9월 달에 현대 측에서 땅을 매입을 했죠.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곳을 100년을 내다보고 10조 원에 가까운 그 금액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떠한 기업에 대한 포부가 느껴지는 그러한 이제 사업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진행이 되어서 2020년, 그래서 약 한 올해 3월에서 한 4월 달 정도에 착공이 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이 드는데, 실제로 이곳이 예전에는 펜스로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일부 이렇게 철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착공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6년에 현대 그 GBC 사옥이 완공 예정이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인프라들이 들어서냐면은 일단은 지금 옛 한전부지였었죠. 바로 이제 GBC 이 부지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종합운동장까지.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스포츠 그 어떠한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올해 5월 달에 그 F1 그랑프리 전기차에 대한 그러한 이제 경주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계적인 그러한 스포츠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업무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또 여기에서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마이스 산업, 집회, 전시장 이러한 인프라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를 가보게 되면 특히 이제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가보게 되면은 그 굉장히 그 관광지로 속한 그 이유를 보면 일단은 그 관광객이 많죠. 볼거리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5개 간판 규제가 있습니다. 5개 간판. 그곳을 가보게 되면은 노출이 되어 있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계적인 어떠한 관광지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곳도 5개 간판 완화가 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엑스 건물이라든지 그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보시게 되면은 LED로 굉장히 큰 그러한 간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더 생겨날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이제 그 GBC 건립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이렇게 이제 인프라가 들어서고 그리고 또한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그 SRT와 그다음에 GTX가 그리고 이제 유해 신사선까지 총 5개 노선이 들어서는 거죠. 서울을 이용하는 전철 라인이 아니라 광역교통망이 들어선다라는 점입니다. 총 5개의 노선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 지상부에는 현재로서는 그 도로입니다. 굉장히 큰 도로인데 이러한 부분을 공원화를 시킨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설명만 들었을 때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은 지금은 잘 이해가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한번 눈을 감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고 교통이 좋아지고 그리고 초고층의 건물이 들어서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러한 이렇게 발달이 되는 곳이 바로 강남이라는 지역 그리고 물건지와 불과 2정거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의 모습까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강남의 한복판에 투자를 하는 상상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투자 금액이 부담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시세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곳에 한번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가 시세로는 3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세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9,500에서부터 3억 500만 원. 그래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6,500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월세 시장으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출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을 활용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5천에서부터 1억 5,500만 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논현동의 원룸 다세대 주택을요 전세를 활용했을 때 6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곳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의 중심지이다라는 점이죠. 업무의 중심지. 그만큼 기업에 대한 어떠한 일자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완벽한 생활시설입니다. 우리가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생활 인프라들이 내 집 앞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는 그러한 인프라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강남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이다라는 점이죠. 현재 강남이라는 지역이 그 블럭 그 모서리별로 굉장히 노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 앞으로 여기에서 총 5개의 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1, 2인 가구에 대한 최적화된 생활 환경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강남구 논현동에서 원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5호선 강동역 주변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2억 5,900만 원에서 2억 6,8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곳은 강남 4구라고 불리우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 이름이 조금 아쉬웠다가 이제는 강남 4구란 이름에 걸맞게 좀 개발되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강남 3구, 그러니까 송파, 서초, 강남. 그리고 여기에서 강동이라는 지역이 지금 이제 강남 4구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직장, 어떠한 이제 업무타운이 함께 들어서기 때문에 강남 4구에 속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드는데 바로 오늘 만나볼 곳이 바로 강남 4구의 강동구입니다. 바로 이곳, 바로 이제 강동역이죠. 5호선 강동역과 도보 약 3분. 5호선 강동역과 도보 약 3분의 위치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5호선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8호선. 8호선까지 천호역까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 속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곳이 이렇게 전철편으로도 현재로서는 이제 그 더블 역세권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데 여기에서 광역 버스만까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일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일단은 그 생활 인프라, 그러니까 마트라든지 어떠한 백화점, 그리고 대형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그러한 인프라들이 또한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정비 사업들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호 재정비 촉진 사업과 그리고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곳 중에 한 곳이고, 그리고 이곳이 계속해서 어떠한 교통적인 부분까지 들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서울 세종 간의 고속도로인데, 바로 이 고속도로가 강동구를 관통한다라는 점이죠. 강동구를.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곳은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한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업까지 꾸준하게 유치가 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 동부권을 대표하는 주거 형태 또는 문화 형태, 상업 형태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은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구리와 그리고 남양주가 나오죠. 특히 이제 구리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강동구에서 더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미사라는 신도시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대를 아우르는 약 200만 명을 어떠한 이제 인구들을 흡수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상업시설이 이 일대로 집중되게 개발이 된다라는 점,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만나봤습니다. 5호선과 8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역세권에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만큼 동부권의 대표 핵심 지역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어떤 호재가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 만나볼까요? 네, 제가 이제 천호역 주변에서 어떠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이 바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이 이제 7개 구역으로 개발 시작을 해서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비 촉진 사업이 이루어진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구역이 해제가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1구역에서부터 3구역까지 총 3개 구역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그리고 특히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를 2020년 그 정도에 할 예정인 그런 그 구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함께 들어서는 게 업무단지 그리고 상업시설, 이러한 것들이 함께 들어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사업이 바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또 있습니다.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지금 천호역에서부터 이 일대, 강동역, 이 일대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도시의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라는 점이죠. 도시의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라는 점. 그래서 이곳이 단순하게 고가의 아파트들만 이렇게 신규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업시설까지 함께 들어선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일대가 어떠한 이제 상업 라인 또는 신흥 주거 단지로 형성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일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강동구라는 지역이 그 베드타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일자리가 타 지역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곳은 밤에 대부분 그 잠만 자는 그러한 소유층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안에서의 어떠한 일자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타운으로 불리웠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강동구인데 앞으로는 강동구가 이렇게 고덕 비즈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일자리 창출. 그 안에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족 도시의 기능이 더 강화된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서울의 역세권들, 서울 그 안에서 역세권을 한번 봤을 때 용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을 보게 되면은 서울의 역세권 평균 용적률을 보면은 205%라고 합니다. 205%. 그런데 강동구의 용적률을 보게 되면은 175%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밀도 개발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를 보게 되면은 토지의 용도입니다. 토지의 용도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 역 주변으로는 높은 건물들을 많이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볼 수 있는데 그리고 토지의 용도를 보게 되면은 준주거 지역으로 대부분 평균적으로 70%라고 하는데 이 일대는 준주거 지역의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175% 그리고 준주거 지역의 비율이 35% 이만큼 저밀도 개발이 된 지역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을 조금 더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그리고 또 종상향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개발 사업까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강동구 내의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지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건데 살짝 보니까 가격 부담이 없어 보이거든요. 시세 살펴주시죠.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그러한 걸 판단을 하고 지역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매매가를 보게 되면은 2억 5,900에서부터 2억 6,800만 원. 그리고 이제 전세 임대료는 2억 4천에서부터 2억 4,900만 원. 그래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1,900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대차 보증금과 그리고 대출금을 활용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900에서부터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를 활용할 때 1,000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강동구 천호동에서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두 번째로 만나봤고요. 이렇게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다른 지역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서울대 핵심 지역 소액 투자고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까지 함께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에 2668번으로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채워주신 김창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에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